자, 3스텝 첫 번째 문제부터 오늘 하나하나 해가지고 다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3스텝인 이유는 여기 뭐 그냥 절대값 하나 씌워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럼 일단 우리는 절대값에 대해서 얘를 풀기 위해서 절대값 범위를 당연히 나눠야겠지. 그래서 첫 번째로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두 번째 x가 a보다 작을 때로 나눈다. 자, 그럼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면 fx는 x세제곱 더하기 6x제곱 더하기 플러스로 나오니까 15x 마이너스 15a 더하기 3 이렇게 되고요. x가 a보다 작다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x세제곱 더하기 6x제곱 마이너스 15x 더하기 15a 더하기 3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어쨌든 얘도 증가해야 되고 얘도 증가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증가한다라는 거는 일단 프라임을 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그대로 미분해. 자, 주어진 예로 미분을 해버리면 f'x는 3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15 이렇게 나오고요. 3으로 묶어버리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 이렇게 나와. 맞니? 그러면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바로 보여야 돼. 그치? 얘를 판별식을 써보면 판별식이 음수여서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기도 하고, 그것보다는 완전 제곱식 형태로 보여야지. 주어진 얘는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얘는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양수가 1 더 있으니까. 됐니? 그래서 사실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면 프라임의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증가야. 얘를 볼 필요가 없는 문제인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x가 a보다 작을 때 어쨌든 얘도 똑같이 프라임을 봐야 되니까 주어진 얘를 미분해야겠지. 자, 주어진 얘를 미분하면 f'x는 3x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3으로 묶어버리면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 정리하면 3에 x 더하기 5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언제? x가 a보다 작을 때.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주어진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주어진 이 그래프는 한 근이 마이너스 5고 한 근이 1이야. 근데 x가 a보다 작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a의 위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a가 어디 있어야 돼? a가 이 마이너스 5보다 왼쪽에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a가. 그래야지 a보다 작을 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말이 된다는 거지. a가 여기 있으면, a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음수인 애가 생기잖아. a가 여기서도 음수인 애가 생기지? 그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보다는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a가 마이너스 5에도 상관없는 거지. 그때도 f'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으니까.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5가 작거나 같다. a의 최대값은 다른 마이너스 5가 이렇게 풀어주면 끝나는 거죠. 되니? 자, 일단 fx가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gt가 궁금한 것 같아. 자, 근데 gt는 여기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접점이 나와 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세워버릴 수 있겠지?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세우면 y는 f't에 x-t 더하기 ft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 되고요. 그쵸? 자, 그럼 내가 이놈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하면은 f'tx 마이너스 t f't 더하기 ft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근데 이놈의 y절편을 gt라고 했으니까 얘가 gt가 되는 거야. y절편인 얘가 gt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이제 gt를 구해보면 gt는 바로 구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t에다가 저거 미분하는 거를 곱해. 그러면 마이너스 t에다가 저거를 미분하면 3t제곱 마이너스 9배에 a 더하기 2의 t 더하기 a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ft를 더하니까 더하기 t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2의 t제곱 더하기 aT. 자,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을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t 세제곱 나오고 그 다음 a 더하기 2의 t제곱 나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 AT 사라지니까 이렇게 나와 GT가. 자, 근데 이 GT가 0부터 5까지 해서 증가하도록 하는 A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거든. 이런 문제. 자, 그럼 봐봐. 얘가 어쨌든 증가한다고 그랬으니까 증가 감소는 얘를 미분한 형태를 봐야 되잖아. 그래서 이놈을 미분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6t제곱 더하기 2배의
a 더하기 2의 t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가요? 자, 그럼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t로 묶읍시다. 그러면 3t 마이너스 a 더하기 2 이렇게 됐니? 그러면 한 근은 0이고 한 근은 3분의 a 더하기 2가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최고차랑 음수니까 봐봐.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돼. 한 근이 0이고 한 근이 3분의 a 더하기 2야. 근데 3분의 a 더하기 2라는 게 왼쪽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3분의 a 더하기 2가 0이 된다면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는 3분의 a 더하기 2가 0이 되는 상황. 중근에 갖는 상황. 오케이? 자, 근데 얘가 범위가 0부터 5까지에서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 범위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0하고 5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면 봐봐. 여기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지금 존재하지 않으니까 탈락. 여기도 0부터 5까지는 대충 여기 있을 텐데 증가 여기 양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탈락. 답은 이것밖에 될 수 없고 0부터 5까지에서 증가한다는 얘기는 양수 값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니까 5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지. 됐니? 자, 그래서 5라는 놈은 3분의 a 더하기 2보다는 작거나 같다. 5가 여기에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a의 범위를 3배를 하고 1을 넘기니까 1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의 최소값은 13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보고 좀 해석을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는 얘를 보고는 아마 얘는 2,f2에서의 접선이다라는 것까지는 조금 바로 눈치를 챘으면 좋겠어. 기울기가 F'이고 여기 2,F라는 게 딱 보인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까지 딱 끊어서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fx라는 3차하고 2,F에서의 접선을 그렸는데 그 중에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3차가 이렇게 있고 2,F이라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쭈르륵 그렸는데 자, 2,F2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지금 이 연두색인 거지. 2,F2에서 그는 접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맞니? 근데 나머지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나머지 한 교점의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1인 이런 상황이에요. 얘가 y는 fx. 여기까지 해내니? 여기까지? 조금만 더 해보면은 여기 연두색을 선생님이 hx라고 잡아버리면 주어진 얘가 y는 hx라는 이런 형태가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봐봐. 내가 구하려는 게 지금 gx인데 이 gx를 모두 눈치채야지. gx는 그냥 이 hx가 옆으로 넘어간 거지. 그치? 이 gx라는 건 그냥 여기서 fx는 hx인데 이 hx가 옆으로 넘어간 거야. 얘는 fx-hx라는 거지. 이해돼? 그게 뭐야? 여기서 보면 차의 함수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봤던 차의 함수잖아. 그치? 자, 그러면 fx-hx라는 함수는 3차에서 1차 빼니까 최고차항계수 당연히 1이겠고 마이너스 1은 한 근이고 2는 접하니까 중근으로 갖고 있는 상황이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한 근으로 갖고 2를 중근으로 갖고 있는 얘구나라고 바로 찾아주시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얘가 뭐야? 얘가 지금 주었을 거지. 됐니? 여기 사이에 또 이런 게 숨어 있는 거야. 여기 사이에 이거 수상 또 숨어 있는 거지. fx하고 hx 이놈의 근이 있는데 근이 마이너스 1하고 2인데 2는 접하니까 중근이라는 상황인 거지. 이걸 넘긴 거야. 이제 이거 생략하면 바로 가야 된다. 알겠니? 자, 근데 주어진 얘가 gx니까 gx의 극대극소는 그냥 이거의 극대극소를 구하면 답이 나오면 된다. 됐니? 자, 그럼 이거의 극대극소를 구할 때 미분하고 0 되는 걸 찾아도 되지만 주어진 이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그래프가 2에서 접하면서 마이너스 1이 한 근이거든?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바로 그려주면 되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 2대1을 활용하니까 여기가 0이 안 나와. 그래서 주어진 얘를 미분해가지고 극대점 찾고 극소점 찾을 필요가 없어. 오케이? 주어진 이놈의 극대극소는 F0, 얘가 극대값, 그리고 F2, 얘가 극소값이라고 해가지고 극대극소의 합을 구한다. 그러면 F0은 4, F2는 0이니까 답은 4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됐니? 자, 갑시다. 자, 일단 fx라는 그래프가 초고차원 개수가 1인 3차함수라고 나와 있고 극대극소의 개수를 gt라고 하겠대. 그럼 일단 당연히 극대극소를 구하려면 프라임 해가지고 0 되는 걸 찾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저놈을 미분할게요. 자, 그러면 f'x 여기다 씁니다.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t 이렇게 되는데 만약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갖는다면 개수는 2개가 나온다는 거고, 그치? 판별식이 0이라면 얘가 중근이라면 몇 개 나와? 1개 나오니? 안 나오지? 아니면 얘가 중근이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러면은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니까 부호 변화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판별식이 0이면 0개 나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이라는 얘기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0개 나오겠지? 그래서 일단 GT라는 너네가 문제에서 GT라는 함수를 구하시오라고 나온다면 GT라는 함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2개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면 0개다 얘가 GT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GT라는 걸 좀 구해보시면 자, 판별식 쓸게요. 판별식 짝수 판별식 써보시면 36 마이너스 3t가 0보다 크다. 즉 t가 12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t가 12보다 작으면 2개고 t가 12보다 크거나 같다면 GT라는 건 0이 나온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일단 GT라는 건 구했는데 봐봐. 주어진 이러한 함수가 연속이래. 자, 그럼 나는 이 h라는 건 2차 함수니까 연속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GT라는 애가 12에서 불연속이잖아. 근데 12에 대해서 얘가 어쨌든 이 합성함수는 연속이 되는 얘기지. 그럼 12에 대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를 활용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러면 우극한은 g는 0이 나오는 거고, 즉 t가 12에 대해서 12에 대한 우극한을 생각을 하면은 얘는 0이 나오는 거고 h 0이고 12에 대한 좌극한을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gt가 2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근데 얘가 연속이니까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는 상황이야. 이해되니?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제발 자, 2차 함수에서 함수값이 같다는 건 뭘 준 거지? 제발 써놔 얘들아. 이렇게 펼쳐놓고 2차 함수에서 오케이, 함수값이 같다는 것은 대칭 축을 줬다는 거지. 축을 줬다. 기본이야. 아직까지 모르면 안 되지. 2차 함수에서 어떠한 2차 함수가 있는데 이놈의 함수값이 같다라는 얘기는 여기 0하고 h가 같다라는 얘기는 0하고 2의 절반, 여기가 1, 즉 축을 주고 있는 거라고. 2차 함수가 되게 기본이야. 2차 함수에서 함수값이 같다라는 건 축을 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일단 이거는 뭐 기본인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가조건을 가지고 h0은 h랑 같다라는 걸 끄집어냈고요. 나조건을 보니까 h2가 8이래. 그러면 여기도 여기가 2,8이면 여기도 2,8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됐니? 그래서 이건 뭐 축을 활용할 필요 없이 그냥 hx를 바로 잡아버리면 되는데 얘는 0을 넣어도 8, 2를 넣어도 8, 최고차원 개수는 1. 그러니까 0을 넣어도 8, 2를 넣어도 8. x 더하기 8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는 거지. 됐니? 그래서 hx를 구했고요. 이 h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해. 그럼 최소값은 축일 때 1일 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하니까 답은 7 이렇게 나옵니다. 끝. 자, 봅시다. 자, 일단 이 문제는 f가 언제 감소하고 언제 증가하는지 줬으니까 얘는 f'의 값들을 주고 있는 거야. f'이 이때는 f'이 음수고 이때는 양수다 뭐 이걸 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주어진 이 f'의 형태를 줬다는 얘기는 f'의 그래프를 어느 정도 그릴 수 있게끔 주고 있다는 거거든. 그럼 이 그래프를 우리가 대충 어떻게 그리냐면 우리가 3차 함수는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쵸? 근데 마이너스 1이 지금 하는 근인 상황이거든. 그래서 너네가 근 하나를 체크하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놓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치? 자, 근데 마이너스 1이 만약 여기에 있으면 마이너스 무한부터 0까지가 전부 다 음수라는 게 말이 돼? 안 되는 거지. 왜?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가 조금 클 때는 양수잖아. 그치? 0은 뭐 대충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대충. 그럼 얘는 이때 감소하는 게 말이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여기 쓸 수 없네? 마이너스 여기 쓸 수 없어.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감소함수여야 되는데 즉 얘가
F 프라임이 전부 다 X보다 I 쓰는데 여기 위에 있는 애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1 여기 있는 것도 당연히 말이 안 되네? 그럼 이런 그래프는 안 돼. 근데 마이너스 1은 근이어야 돼. 마이너스 1이 중근이겠구나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1이 그냥 일반적인 한 근이면 저게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중근이게끔 다시 그려줘요. 이렇게 잡았을 때 마이너스 1이 근이긴 근인데 중근이게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에서 0까지 감소. 말이 되는 것 같아. F 프라임이 얘가 F 프라임의 그래프야 3차니까 얘가 전부 다 음수해야 되니까 그러면 0이라는 건 대충 여기 어딘가 있으면 마이너스 무한에서부터 0까지 이때가 전부 다 X축보다 I 있으니까 말이 되는 거네. 그치? 그리고 2부터 무한대까지는 증가해야 돼. 그러면 전부 다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거든. 그럼 2가 어디서 된다는 얘기야? 2는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2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가면 얘가 전부 다 X축보다 위에 있겠다. 그래서 일단 이 그래프 이거하고 F 프라임 형태를 가지고 마이너스 1이 중근이다라는 것까지 끄집어내셔야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이 F 프라임 X라는 놈은 어쨌든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중근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 뒤에는 인수분해 하면 X 더하기 B 이렇게 따라오네. 이렇게. 이거 어려운 문제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이 마이너스 B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야. 마이너스 B라고. 오케이? 자, 근데 0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이 마이너스 B라는 것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B의 범위가 나온다는 거지. 따라오니? 자, 그래서 B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0이 B여도 마이너스 B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열린 구간에서 감소하는 게 맞으니까요. 마이너스 B가 얘도 상관이 없습니다. 증가하는 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B의 범위가 이렇게 튀어나왔고요. 자, 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대치수를 구하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주어진 얘니까 이걸 전개하면 B 더하기 1이 A가 되는 거지. A는 B 더하기 1 이렇게. 그러면 A 대신에 B 더하기 1을 쏙 대입하면 A가 몇 차식이야? 2차식. 2차식의 최대치수를 구하라. 그리고 B의 범위까지 나오게 되는 상황인 거지. 됐니? 그래서 A 대신에 B 더하기 1을 대입하면 2B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1 이놈의 최대치수를 구하는 문제고요. 근데 B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그래프 그려보시면 이렇게 축 표시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를 표현하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면 0을 대충 여기 있게. 그럼 최대는 B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됐니?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대입하니까 8 마이너스 4 더하기 1 해서 5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1 더하기 1 해서 2분의 1 나와요. 이 두 개 더하니까 답은 2분의 11 이렇게 답인 거예요. 됐니? 자, fx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fx의 극대점을 a, 극수점을 b라고 할 때 뭐 외분하는 점을 a라고 하겠대. 자, 그럼 어쨌든 나는 이 a하고 b라는 점을 구해서 지금 이 외분하는 점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 그러면 극대극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얘를 2분을 해야 되고요. 2분하면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m 이렇게 돼. 그치? 근데 이 극대하고 극소는 언제야? 얘가 0일 때 이놈의 근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놈의 근 잡아줘야지. 이놈의 근 알파 베타. 그래서 이 문제 혹시 뭐 풀었다면 여기에 있는 이 극대극소를 너네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 이 극대극소라는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f'x는 0의 근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이놈의 두 근, 2차 방정식의 두 근 나오면 그냥 고3 때까지 죽어라. 합과 곱은 쓰고 가자. 그래서 두 근의 합은 2고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분의 n이다. 어쨌든 이걸 가지고 천천히 표현을 해나가는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극대점을 구하면 극대점은 이 알파를 극대, 이 베타를 극소라고 그냥 내 맘대로 정할게요. 상관없지? 그러면 이 극대점은 알파, 여기다 알파를 대입한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더하기 3알파 제곱 더하기 m알파 더하기 n. 극소는 베타,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 더하기 3베타 제곱 더하기 m베타 더하기 n 이렇게 되겠지.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문자를 몇 개 쓰고 있냐면 알파, 베타, m, n 4개 쓰고 있거든? 그럼 식이 4개 필요해. 맞아? 자, 그러면 이놈의 x좌표는 마이너스 9. 이놈의
외부점의 y좌표는 4. 그 다음 여기 10하나, 10둘, 14개. 여기서 무조건 끝난 거야. 오우씨. 이해돼요? 여러분들? 문자가 4개니까 14개면 끝나고 여기 점은 당연히 12개로 표현되고 여기 12개니까 끝난 거야. 이제 열림만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외분점 공식 갑자기 까먹었어요. 여러분 난 할 말이 없다. 자, 외분점 공식 가주시면 3-2 여기 3대2 그리고 이렇게 플러스해서 곱하는 거지. 그럼 3에다가 여기 좌표 곱하니까 3베타 마이너스 3알파 컴마 3-2 분의 3에다가 이거 곱하고 2에다가 이거 곱해서 마찬가지로 빼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여기 이제 좀 귀찮으니까 잘 봐. 여기에서 얘가 어쨌든 마이너스 9잖아. 그치? 그러면 3베타 마이너스 3알파가 마이너스 9다. 즉 2죠. 3대 2. 3베타 마이너스 2알파가 마이너스 9다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라고 나왔으니까 얘를 연립하면 알파 베타 값 그냥 튀어나오겠지. 그치? 그럼 알파 베타 값 나오면 여기서 m 값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 외분점이 4다라는 거 그냥 식 활용하시면 m 값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이 계산을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자, 일단 fx의 극대값이 5라고 나왔어. 그치? 그럼 일단 내가 이놈의 그래프를 먼저 그릴 수 있는지 봐야 되는데 여기는 이 그래프 그릴 때 막 미분해가지고 열심히 하지 마시고 일단 이거 보면 둘 다 홀수차밖에 없으니까 기함수라고 바로 보이면 원점 대칭이니까 뭐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긴 거 이거 하면 안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 형태 이렇게 좀 빨리 좀 찾아줘야 돼. 자, 근데 봐봐. 내가 얘를 딱 봤을 때 최고차항의 부호가 이 A의 부호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럼 A가 양수면 이건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라고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가 음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근데 0보다 작을 때를 그려달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주어진 얘는 그냥 이렇게 생긴 거지? 그치? 근데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려달라는 얘기야. 자, 그럼 A가 양수면 여기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렇게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는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극대값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지. 왜 극대값 없잖아. 극대값 있어. 여기 있다. 미안. 있긴 있는데 5는 아니라 0이라는 거야. 그래서 불가능. 됐니? 자, 그럼 A가 음수라고 해서 다시 자, A가 음수면 이 최고차항 개수 양수니까 이렇게 따라올 거고요. 그쵸?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그래프 나머지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따라오겠죠. 됐니? 자, 그럼 극대값이 5란 얘기는 여기 있는 이 y좌표가 5구나 라고 찾으면 이제 다 끝난 거야. 자, 그럼 갈게. 자,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 한 근이 루트 3, 한 근이 마이너스 루트 3 x를 묶으면 3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자, 그리고 기함수니까 여기 0이다. 길이를 활용해. 1대 루트 3. 여기 뭐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원래라면 이거 미분해서 0 되는 거 막 찾고 난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길이가 1대 루트 3 찾아버리면 끝난다고. 됐니? 자, 그러면 마이너스 1,5가 여기 위의 점이구나. 오케이? 극대인 x값이 마이너스 1인데 극대값이 5니까 마이너스 1,5라는 점을 지나는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a에 마이너스 3 더하기 1 즉 마이너스 2a인데 얘가 5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2분의 5고 f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f는 2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자, 1을 저기다 대입하면 8 더하기 2분의 5 곱하기 2를 하니까 답은 13. 자, 봅시다. fx가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고 극대값이 an인데 그 극대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거든. 자, 그럼 일단 여기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 어떤 거 먼저 좀 정리하시는 게 좋냐면 모든 x에 대해 주어진 어떤 다항함수가 있는데 다항함수 예를 들어서 뭐 gx는 fx는 상관없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이 다항함수가 어떠한 형태가 나와야지 모든 x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거든. 오케이? 자, 그럼 일단 무조건 이 다음 함수는 최고차항계수는 양수여야 돼.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라면 x를 무한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무한이 되어버리겠지. 그치? 그래서 일단 이 다음 함수는 무조건 최고차항계수 a라고 하면 걔는 양수여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 다음 함수가 어떤 형태여야 되냐면 중근을 갖는 여기가 이제 짝수죠. 짝수제곱의 형태여야 돼. 예를 들어서 세제곱의 형태면 걔는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버리겠지. 그치? 또는 짝수가 나오던지 아니면 여기가 허근의 형태가 나오면 돼요. 허근. 근데 허근이긴 허근인데 허근 하나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편레근, 허근. 편레복수수 이런 형태가 나와야 돼요. 선생님, 허근 하나면 안 돼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이 있는데 허근이 하나면 다항함수가 아니다. 허근 하나면 그거 전개하면 막 i 튀어나오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편레로 가져야지 항상 2차식이 완성이 된다고. 그래서 일단 여기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본이 아니라 이제는 이거 기본 그 개념을 알고 가세요. 다항함수가 모든 x의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제곱의 형태거나 예를 들어서 막 이런 형태가 있는 얘기야. 이런 형태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가 제곱의 형태가 아니라 1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음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프만 그려보더라도 1 중근 마이너스 3 한근 갖는 그래프는 음수인 애가 있지. 오케이? 또는 제곱이 아니라면은 여기가 허근의 형태면 된다는 얘기야. 허근 이렇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이되니 그럼 얘는 x-2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말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나 조건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이 개념을 먼저 조금 정리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개념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이제 굉장히 쉬워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fx가 fn은 0이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fx는 x-n을 한근으로 가지고 있거든. 자, 그럼 얘는 fx가 x-n을 가지고 있어. 근데 주어진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여기 뒤에 2차식이 나올 텐데 이 2차식이 얘도 제곱으로 만들어주고 얘도 제곱으로 만들어줘야겠지. 끝. 이 개념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fx 형태가 사실 이 개념을 안다면 바로 튀어나오는 거야. fx는 x-n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사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2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얘도 중근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게 끝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푼다라기보다는 개념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세요. 자, 근데 이놈의 극대값이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했거든. 그럼 이놈의 극대값을 구해. 그럼 미분한 다음에 0 되는 거 찾아도 되지만 그래프의 형태를 생각해 보시면 이놈의 그래프의 형태는 마이너스 n이 한 근이고 n이 중근이 이런 형태로 됐니? 자, 그러면 길이 b 2대 1 이렇게 계속 좀 쓰라고 선생님이 보여주는 거야. 길이 b 2대 1 그대로 활용해. 그러면 뭐 내분점 공식 활용하면은 3분의 1에다가 이거 곱하고 2에다가 이거 곱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됐니? 자, 그러면 극대값이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했을 때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을 여기다가 대입해 보시면 9분의 16n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3분의 2n이 됩니다. 정리하면 27분의 32n 세제곱이 이렇게 따라오세요. 근데 얘가 자연수여야 돼. 그럼 이걸 자연수가 되게 하는 n의 실수값은 이 분모 27을 없애줄 수 있는 n은 3이다. 됐나요? 이게 끝입니다. 자, 갑니다. 자, 문제는 fx가 뭐 이렇게 있는데 얘하고 이 정사각형의 내부가 겹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걔가 fx를 항상 감소하게끔 하는 a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야. 자, 그러면 어쨌든 이 fx의 그래프의 형태를 알아봐야 될 것 같으니까 쟤를 당연히 미분하겠지? 그래서 f'x 구해보면 얘는 3x제곱 마이너스 2ax 이렇게 돼서요. x로 묶으면 3x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니까 줄을 그리면 여기가 0, 여기가 3분의 2a 일단 이런 형태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볼 텐데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보이니까 0,8이라는 점을 찍고 대충 여기 있어요. 그쵸? 여기서부터 얘가 0,8인 거야. 너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근데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내부에 겹치는 형태가 감소함수의 형태를 유지하게끔 하는 a의 범위를 구해라는 문제야. 자, 이게 뭐냐면 봐봐. 마구잡이로 하면 좀 헷갈린다.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봤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게끔 하고 싶다. 이게 2차 함수에서는 근의 분리거든. 그래프가 이렇게 되게끔 하고 싶다. 그래프의 두 근이 뭐 1보다 크고 3보다 작게끔 하고 싶다. 이런 게 2차 함수에서 근의 분리야. 그래서 그 근의 분리는 한 판축을 조사함으로써 그래프의 형태를 딱 고정시켜 버린다고. 이게 되니? 근데 지금은 얘는 3차 함수니까 그 근의 분리 형태를 완벽히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놈의 풀이를 좀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냐면 2차 함수의 형태를 딱 정하겠다. 근데 걔는 우리가 한 판축 3개를 이용해서 정한다는 거지. 자, 근데 3차 함수는 마찬가지로 그래프 형태를 좀 정하고 싶어. 근데 3차 함수는 함수값이라는 건 당연히 활용을 할 거야. 근데 3차 함수에 판별식이 있어 없어? 없어. 3차 함수에 축 이런 거? 없어. 그럼 3차 함수에 축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는 거야? 극대극소점이 있는 거야. 극대극소점. 오케이? 그 3차 함수는 그래프 형태를 조금 딱 정하기 위해서는 함수값과 극대극소라는 이놈의 범위, 축의 범위 또는 극대극소의 범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2차 함수 생각할 때 축의 범위를 생각하지. 그치? 축이 어디 있는지. 3차 함수는 그 축이 언제가 되는 거야? 극대극소점이 축이잖아 보통. 완벽한 대칭은 아니지만. 그치? 그래서 그 극대극소가 어디에 있는지와 함수값을 가지고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지금은 그래프 형태가 내가 지금부터 그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극대는 0으로 고정이니까 극소의 위치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지. 자, 그럼 이 극소의 위치가 여기는 다 4야. 이 4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일단 범위를 나눌게요. 이 극소라는 3분의 2a가 4보다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4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극소가 4보다 왼쪽에 있다면 그래프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지. 4보다 왼쪽에 이 극소가 있으니까. 자, 그럼 4보다 왼쪽에 극소가 있으면 무조건 여기는 감소 형태로밖에 올 수 없는 거 아니야? 이게 되니? 오케이? 근데 그냥 이것만 해버리면 안 돼. 왜 안 될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즉 겹치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함수값을 설정하는 거야. 그럼 겹치는 부분이 있게끔 하려면 함수값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그래프에 대해서 4에 대한 함수값이 얘랑 만나야 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만나겠죠. 그쵸? 이 4에 대한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f라는 함수에 대해서 그럼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겠지. 그치? 여기 내부에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함수값을 이런 식으로 설정하겠다는 거야. 1까지 이름이 잠깐만. f4가 여기 만나려면은 4보다 크거나 같으면 4보다 작거나 같으면 f4가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만나죠. 그쵸?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4보다 작거나 같아. 응? 잠깐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건 말이 안 되는데. f4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맞네.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극소가 여기 있고 지금 극소가 여기 있고 이렇게 가면 여기 증가 형태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이 형태가 안 나오게 하려면 계속 감소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여기보다 왼쪽에 있고 이렇게 되죠. 이해돼요? 그래서 F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함수값을 설정할게. 자, 두 번째, 이건 함수값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 좀 생각해봐. 자, 이번에는 이제 극소가 여기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런 형태인 거야. 오른쪽에. 그럼 오른쪽에 있으면 여기는 무조건 감소밖에 나오지 않지. 극소가 아마 왼쪽에 있으면 여기는 증가도 나올 수 있었던 거고 극소가 오른쪽에 있으면 여기는 무조건 감소 형태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감소 형태는 무조건 나오니까 이제 그래프가 만나게끔만 해주면 되니까 얘가 F4가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작아야겠네. 정확히 얘기할 거면. 작거나 같으면 내부에서는 만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F4는 4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버리면 무조건 감소 형태로 만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2차 함수는 한 판축을 조사했다면 3차 함수는
그 축 대신에 극대급소의 범위와 함수값을 조사하겠구나 라고 조금 생각해 주셔서 생각을 하는 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팁입니다. 됐나요? 자, 갑니다. 자, 일단 도함수 이거 투스텝 그 함수의 그래프 마지막 문제 쪽이랑 비슷한 문제인데 이 fx를 접어 올린다는 얘기는 x축을 기점으로 접어 올린다는 얘기인데 이 k의 값에 따라서 x축의 위치가 변하지. 그래서 x축의 위치를 생각해 줘야 되는 문제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 x축의 위치를 생각하겠다. 자, 그러면 일단 어쨌든 gx라는 그래프 형태를 알아보고자 fx를 그려야 돼. 그럼 fx를 그리기 위해서는 주어진 얘를 미분을 먼저 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되고요.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그래프 형태는 여기가 0, 여기가 4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 거야. 자, 그 다음 함수값까지 찾아보면 0을 대입하면 0,k고요. 4를 대입하면은 64 마이너스 96 더하기 k가 되니까 k 마이너스 32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얘를 접어 올린 게 gx야. 근데 그때가 두 개가 나와야 돼. 두 개가. 자, 그럼 내가 만약 뭐 이런 식으로 접어 올리면 그때가 몇 개가 나오니? 하나밖에 안 나오지. 여기서 접어 올리면은 그때는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럼 얘는 탈락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 여기서 접어 올리면 그때는 마찬가지로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쵸? 그러면 여기 상에서 한번 접어 올리면 자, 여기서 접어 올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든. 그때가 두 개가 나오지. 여기 알파 베타 그때가 두 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x축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된다? k랑 k-32 사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때가 두 개인 거야. 나머지는 그때가 두 개가 안 나오고. 됐니? 그래서 x축이 여기 있다라는 얘기니까 일단 0이라는 것은 k-32보다는 위에 있고요. k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k의 범위는 0보다 크고 32보다 작다. 일단 k의 범위 나왔어. 오케이? 자, 근데 알파에서 베타를 뺀 거의 절대값이 7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거든. 자, 봐봐. 여기가 알파야. 여기가 알파야. 맞니? 그리고 여기가 베타지. 그치? 자, 그러면 G알파는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하고 절대값을 씌운 건데 G알파는 그냥 F알파지. 그치? 근데 G베타는 F베타를 접어 올린 거지. 정확히 표현하면. 자, 그래서 이 G알파는 그냥 얘야. 그냥 K야. 그냥 K. 자, 근데 G베타는 K-32를 접어 올린 거란다. 얘는 32-K. 근데 이거의 절대값이 7보다 크거나 정리해주시면 이 k-32의 절대값이 7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k-32는 7보다 크거나 같거나 이 k-32는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아. 자, 그러면 k는 2분의 39보다 크거나 같거나 k는 2분의 25보다 작거나 같거나. 그럼 찾는다. 자, 가능한 k는 몇부터 가능한 얘기지? 20부터 가능한 거지. 20 정수니까. 정수의 깃을 찾는 거야. 20부터 어디까지 가능해? 20부터 31까지 가능하죠. 맞아요. 자, 그럼 여기 가능한 k는 어디부터 가능해? 12부터 가능하지. 12부터 언제까지? 1까지 가능하지. 그러면 여기 12개, 여기 12개. 답은 24개가 나옵니다. 됐니? 그래서 x축의 위치를 가지고 그때 두 개 나오게끔 찾아주시고 그에 따른 각각의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끝. 봅시다.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뭐 도함수의 형태를 줬네. 그치? 그럼 도함수 형태 줬으니까 이제 기준 함수 형태 잡아주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 그리고 여기 2가 축이라는 얘기는 2가 변곡점이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해주면 완벽할 것 같아. 자, 이런 상황에서 F0하고 F4를 곱해서 음수가 나왔다.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라는 얘기지.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읽는 게 제일 쉽냐면 0하고 4 사이에 X축이 있는 거야. 그래야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일 거 아니야. 0하고 4 사이에 X축 대충 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렇게 읽어주면 돼. 자, 그러면 그때 0부터 4까지에서는 X축과 만난다. 만나죠? 그쵸? 0하고 4 사이에 X축이 이렇게 있어야지만 둘의 곱이 음수가 될 테고 그럼 열린 건 여기서 X축과 만나는 건 당연히 0이지.
그치? 자, 그다음 니은 가보자. 자, 얘는 어떻게 읽을래? 얘는? 둘 다 양수나 둘 다 음수여야 되거든? 그러면 둘 다 양수란 얘기는 x축이 여기 있다는 얘기고요. 둘 다 음수란 얘기는 x축이 여기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 근데 여기 0이 돼도 된다는 얘기는 x축이 여기 그때 값하고 딱 만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그때 fx의 절대값의 극소값이 두 개냐? 자, 이거 너무 치사하거든? 여기 극소값에다가 좀 메모 좀 쳐놓고 그 아래다가 이렇게 비교해놓으세요. 비교. 극소 점 이렇게 해놔. 문제다. 극소점 극소점 극소값 극소점. 자, 그래서 애들이 이걸 일단 다 맞다 해가지고 틀려요. 시험 때도 이런 실수를 하긴 하는데 이거 너무 좀 치사해가지고 잘 안 나오긴 한다. 뭐가 치사한지 봐봐. 자, 일단 x축이 여기에 있다라고 한번 해보면 여기 있다라고 해보면 극소값이 두 개죠. 자, 왜냐면 이거를 접어 올리는 거니까 x축이 여기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쭉 가니까 접어 올리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극소값은 여기 있는 애가 있고 여기 있는 애가 있지. 그래서 극소값 두 개가 나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마찬가지로 x축이 이렇게 존재하면 이 상태로 접어 올려봐. 그럼 이 상태로 접어 올리면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극소값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극소값 두 개가 맞지. 그치? 그래서 애들이 극소값 두 개다라고 해서 이걸 맞다라고 하거든. 근데 이 값 자체가 항상 두 개가 나오냐라고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극소점은 두 개가 맞아. 근데 내가 x축을 여기다가 이렇게 쫙 잡아보면 극소는 여기랑 여기 접어 올라가는 게 여기 극소지. 그래서 극소점은 두 개가 맞아. 근데 극소값은 똑같지. 한 개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야. 극소값은 하나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극소점이라고 했으면 두 개가 맞아. 근데 극소값은 한 개일 수도 있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가셔야 돼. 이해되나요? 좀 치사하죠? 자, 디귿 F4가 0일 때 그 말은 X축이 여기 있을 때 이거네. 이게 지금 디귿이지. 자, 그러면 이때 GX 이 그래프는 증가하냐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얘가 증가하는지를 보려면 얘를 미분하겠지. 자, 얘를 미분하면 fx 더하기 xf 프라임 x 이렇게 되고요. 얘를 4부터 무한대까지 한번 보겠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뭐 4보다 조금 큰 거 한번 보자. 그러면 이 fx는 4보다 조금 크면 x축이 여기 있으니까 얘는 음수지, 음수. 4보다 조금 크면 여기 음수 나오지. 더하기. 자, 얘는 4보다 조금 큰 거니까 이거는 양수고 f 프라임 x는 음수지. f 프라임 x는 무조건 음수지. 여기 음수 나와. 음수. 그러면 음수에다가 음수를 더하니까 음수겠죠. 즉, 이 범위에서는 음수가 나오니까 증가가 아니라 감소인 거예요. 됐니? 4부터 무한대까지에 대하여 주어진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체크하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4보다 조금 큰 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니까 증가가 아니라 감소다. 그러니까 틀렸다. 끝. 자, 갑시다. 자, 일단 fx, gx 두 개의 곱한 함수가 이때 극소인데 이 극소가 어떤 범위에 있는지를 지금 문제를 보니까 풀어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 자, 그러면 일단 당연히 극소라고 했으니까 대입했을 때 0돼야 될 거고 부호변화는 극소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걸 찾아줘야 되는 거지. 프라임의 부호가 y 프라임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야지 극소인 거죠. 그쵸? 자, 그럼 일단 주어진 얘를 미분을 해보면 y 프라임은 f 프라임 x gx 더하기 fx g 프라임 x 이렇게 되거든. 근데 너네가 여기서 p를 대입해가지고 언제 0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걔를 찾을 수는 없어. 근데 나는 이 주어진 놈에다가 a를 대입하면은 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고 b를 대입해도 알 수 있겠지. 왜냐면 b에 대해서 g 프라임 b도 알고 뭐 f 프라임 b도 알고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거냐면 일단 이놈의 값을 찾기 위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값들을 다 대입해가지고 먼저 정리를 하는 거야. a, b, c, d, e 다 대입해보는 거야.
자, 그럼 A를 대입하면 F'A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양수고 GA는 A에서의 이 G라는 그래프의 함수값이니까 음수고 더하기 자, FA는 0이죠? 그쵸? 그럼 여기다가 어떤 거 곱해도 0이니까 여기 0이네. 아, 얘는 마이너스. 이해되지? 자, B 대입해봐. B 대입. 그럼 F'B가 0이죠? 그럼 여긴 0이고 더하기 FB는 양수고 G'B는 자, 얘 1차 함수야. 1차 함수 미분하면 기울기 나와야 되지. G'은 무조건 양수야. 얘는 무조건 양수야. 무조건 G'. 기울기가 양수니까. 여기 양수지. 그러니까 얘는 양수가 돼.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C 대입해. 저 F'C는 음수고 접선의 기울기 음수고 GC가 0이네. 아, GC가 0이네. 더하기 FC도 0이네. 이 0 나오네. 얘 0 나와. 자, 그럼 D 대입해봐. 자, D 대입하면은 F'D가 0이고 0 더하기 FD는 음수고 G'D 양수니까 음수하고 양수 곱하니까 음수 이렇게 나와. 자, 마지막 E를 대입해보시면 F'E는 양수고 G'E는 양수고 F'E는 0이고 0 양수고. 자, 그럼 봐봐. 얘는 A일 때 음수고 B일 때 양수야. 그럼 이 사이에 0이라는 거 있겠지? 그치? 연속함수니까 그 사이에 0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때는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이때 극소가 하나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P는 A, B 사이에 하나 있는 거고 또 여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죠? 여기도 극소 하나 있겠죠? 그쵸? 그래서 P는 A, B 사이, Q는 D, B 사이에 다르게 하는 거야. 됐니? 끝. 자, 이거는 그냥 기본기 천천히 따라가시면 답을 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가볼게요. 왜냐면 또 최대값 구하랬잖아.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기만 하면은 최대값은 바로 나오는 거야. 제일 위에 있는 거 찾아주면 되니까. 그치? 자, 그럼 이제 천천히 가보면 T, FT 사이의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바로 세웁시다. 그러면 미분 F'P 3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5 그리고 T, FT 자, 근데 이놈의 y절편이 필해. 그럼 이놈의 y절편이니까 x에 0 대입하면 0 대입하고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2t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나와요. 얘가 p예요. 자, 근데 원점에서부터 이 p까지의 거리가 gt래. 근데 gt를 또 그냥 이렇게 받았으니 절대값 붙여야 된다고. 이 gt는 절대값 그냥 양수라고 합시다. 이 t 세제곱 어차피 절대값 아니면 마이너스를 아무리 붙여도 상관없으니까 이거라고 하면 될 것 같아. 됐니? 이거의 최대값 구하는 거야. 수업이 이렇게 되면 돼. 그래프 그려서 단면가 끝이야. 오케이? 근데 접어 올려야 된다는 것만 다른 거지. 갑시다. 자, 일단 이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미분해 주시고 자, 미분한 다음에 2t로 묶어버리니까 3t-2 이렇게 되나?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3분의 2이에요. 됐나요? 자, 그럼 0부터 2까지를 표현하면 0부터 2까지는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어딘가 있겠죠. 그쵸? 근데 2는 사실 여기가 더 위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여기 2대1 활용하면 얘가 1이거든. 2대1 활용하면 얘가 1이야. 그래서 0부터 2는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2가 최대? 이건 몰라. 왜? 절대값이잖아. 접어 올려야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0을 대입해보시면 0, 마이너스 3이 여기가 0, 마이너스 3이거든. 그럼 x축이 어디다는 얘기야? 여기 있다는 얘기야. 그럼 접어 올리면 그래프가 뭐 여기서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럼 최대가 2일 때인지 3분의 2일 때인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지. 3분의 2 대입하고 2를 대입해서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다가 3분의 1을 대입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27분의 89가 나온대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대입해 보시면 얘가 5가 나오네요. 5. 근데 당연히 얘는 음수가 나오죠. 걔를 접어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이걸 비교하면 최대값은 이거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그치? 그래프를 그리는데 절대값이 시작됐으니까 접어 올린 다음에까지 생각하자. 그게 끝입니다. 그쵸? 자, 일단 문제는 되게 좀 간단하죠. 주어진 fx가 있는데
이놈이 0과 1 범위에 대해서 최대값을 GA라고 하겠대. 근데 그 GA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이 문제는 일단 최대값에 대한 이 GA라는 식을 열심히 구하셔서 그 식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해줘야 되는 거야. 또는 이 GA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가 어느 제일 아래인지 찾아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일단 GA를 구해야 되는데 GA는 이놈의 최대값이란 말이야. 최대값. 그치? 그럼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야겠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분하시고 마이너스 3x를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2a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럼 내가 이놈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릴 텐데 문제에서 a의 범위가 없어. 그래서 3스텝이야. 왜냐면 주어진 이 그래프는 0, 2a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2a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맞니? 그 다음 세 번째 2a하고 0이 일치할 수도 있는 거죠. 중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래프를 다 따져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를 다 한번 따져보면 간다. 여기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 얘는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2이고 여기가 0. 자, 얘는 그래프가 감소다 감소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0.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야. 자, 그럼 이 각각에 대해서 나는 최대값을 찾아주는 거야. 최대값. GA를 찾아주는 거야. 자, 그럼 GA 한번 찾아봅시다. 자, 1번에 대해서 최대값 찾을 건데 봐봐. 0부터 1까지를 표현할 거거든. 자, 근데 1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1이 이런 데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1이 왼쪽에 있으면 최대는 언제야? 1일 때지. 근데 1이 오른쪽에 있으면 최대는 2a일 때지. 그렇지? 그래서 1이 2a보다 작을 때랑 클 때로 나눠줘야 돼. 이 1번에 대해서 풀기 위해서는 1번에 1번, 1번에 2번 나눠주셔야 돼. 첫 번째는 1이 왼쪽에 있으니까. 두 번째는 1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자, 그럼 이때는 최대값이 1인 거고 F1인 거고 F1을 구해보시면 2a-1입니다. 자, 이때는 최대값이 2a인 거지. F2a. 그래서 여기다가 2a를 대입해 보시면 12a제곱 4a제곱 마이너스 a. 됐죠? 자, 그리고 2번. 자, 얘는 0부터 1까지 1 대충 0이 됐지, 그치? 그럼 최대 언제야? 무조건 0이죠. 그래서 2번은 무조건 최대는 0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f에다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a죠. 근데 다시 미안. 자, 얘는 a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얘는 a가 0보다 클 때고 얘는 a가 0보다 작을 때고 얘는 a가 0일 때지. 그치? 그래서 2번은 a가 0보다 작을 때 그때는 최대값이 f1이요. 최대값이 f0. 미안. f0이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 3번 a가 0이면 그래프를 그리니까 이때는 최대값은 f0 이렇게 나와요. 일단 a가 0일 때 최대값은 f0. 그럼 f0은 마이너스 a인데 얘는 0이니까 얘가 GA야. 얘가 GA. G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의 범위에 따른 GA가 2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근데 이 GA의 최소값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최소값. 그럼 이 각각의 최소값 찾아보자. 자, 얘는 언제가 최소야? A가 최소일 때 최소지? A가 최소일 때가 언제야? A가 2분의 1일 때죠? 그럼 A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니까 이놈의 최소값은 0. 됐니? 자, 그 다음 이놈의 최소값은 찾아줘야 되겠지. 이거 2에 대입하면은 세제곱이죠. 세제곱.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놈의 최소값은 A가 뭐 0에 하나씩 가까이 갈 때겠지, 그치? 그치? 이건 최소값이 사실 존재하지는 않아. 왜냐면 여기가 구멍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얘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0일 때는 0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최소값은 0이거나 이거의 최소값이 다르겠죠? 이거가 다를 것 같아요. 보니까 느낌. 자, 이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시면 되는데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그래프가 마찬가지로 또 기함수야, 기함수. 이렇게 쳐. 그리고 여기가 한 근이 0이고 나머지 한 근이 2분의 1이야. 4a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됐니? 자, 근데 a의 범위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는 0보다 크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범위가. a는 0보다 크고 1번 그래프니까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그럼 최소는 이때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길이 있어. 1대 루트 3. 오케이? 그러면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는 2 루트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 루트 3분의 1을 대입하시면 4 곱하기 2 루트 3분의 1 대입합니다. 그러면 24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2 루트 3분의 1 정리하면은 6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2 루트 3분의 1 됐니? 자, 그러면 루트 3 곱하면 18분의 루트 3 루트 3 곱하면 6분의 루트 3 정리하면 마이너스 9분의 루트 3 최소값은 마이너스 9분의 루트 3 제가 답입니다. 엄청 귀찮죠? 그쵸? 좀 전에 풀었던 문제랑 완벽히 똑같은 문제예요. 최대값을 먼저 구하시고 GK 구하시고 그에 따른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야. 일단 GK를 먼저 찾아야 돼. 자, 그럼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선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놈을 미분한 다음에 적어 올립시다. 자, 그럼 이거 미분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4kx 이렇게 되고요. 4x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여기까지? 자, 근데 내가 볼 건 어쨌든 k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하고 k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좀 두 가지 형태에서만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1번에 대해서 한번 보고 2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럼 잘 봐, 얘들아. 자, 1번에 대해서 이걸 보면 얘가 프라임이야. 이걸 보면 여기에는 얘는 k가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부호에 영향을 끼쳐 안 끼쳐? 안 끼쳐. 왜? x제곱 항상 양수고 마이너스 k가 항상 양수니까. 그래서 이 1번을 풀 때는 얘는 부호분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만 가지고 프라임의 그래프가 yx 이렇게 생긴 거야. 얘가 프라임이야, 프라임. 프라임의 형태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게 따라오니? 오케이? 그러니까 k가 음수기 때문에 여기는 부호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맞아요? 그래서 이 1번에 대해서 k가 음수가 같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가 0 이렇게 생긴 4차함수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0을 대입하면 0,0이고요. 여기 0 대입하면 0,0이야. 그 다음 0부터 1까지니까 1을 대입하면은 여기가 1,1-2k가 되는 거지. 근데 주어진 얘를 x축에 대해서 적어 올리는데 얘가 x축이야. 얘가 x축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 그래프야. 그냥 이 그래프. 자, 근데 어쨌든 이놈의 최대값이 gk야. 그럼 최대값이 뭐야? 얘가 최대지? 맞지? 0부터 1까지 해서 얘가 최대죠? 즉 gk는 1-2k. 근데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최소가 되려면 k는 최대가 돼야겠죠? 그러면 k가 최대일 때 0이니까 얘는 1 이렇게 합니다. 됐고, 자, 그 다음 2번 그래프 봅시다. 자, k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이제 프라임의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기함수야, 기함수. 기함수. 프라임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루트 k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k. 얘가 프라임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f의 그래프를 그리면 4차함수의 완벽하게 대칭인 여기가 0에 대해서 대칭, 여기가 변곡점이죠. 그쵸? 이런 형태가 나오고요. 여기가 루트 k,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k. 됐니? 자, 근데 0부터 1까지를 표현할 건데 k가 1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여기서 0부터 1까지를 표현할 건데 0이 여기 있으면 1은 여기 딱 얘기지. 왜? k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루트 k도 1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래서 1을 여기 있는 걸 생각할 필요 없이 그래프를 표현하면 됩니다. 그럼 이때 최대값은 언제야? 0일 때죠. 그쵸? 근데 잘 생각해봐. 최대값은 접어 올려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0을 대입하면 0,0이야. 그러면 x축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이걸 접어 올렸을 때 최대값은 접어 올린 건 이렇게 되지. 그럼 최대값은 1을
접어 올린 거니까 1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최대값입니다. 0일 때만요. 절대값에 최대값을 넣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1-2k. 근데 그거를 접어 올린 거니까 2k-1. 여기가 1-2k고요. 그래서 접어 올리니까 2k-1이겠죠. 근데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얘가 최소이려면 k가 최소여야 되고 k는 최소일 때 1이니까 1을 대입하니까 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답은 1 더하기 1에서 2 이런 식으로 풀어나갑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지금 좀 깔끔하게 풀어준 건데 여러분들은 좀 헤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자 일단 459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GT의 그래프를 마찬가지로 좀 그릴 줄 아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스텝 2에서도 뭐 주어진 F의 최소값 그래프 그리고 막 열심히 그렸었지, 그치? 근데 그때는 범위가 대충 어떻게 나왔냐면 이거 문제 한번 써놓고 가자. 여기 스텝 2에 441번 여기에다 441번하고 비교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441번에 대해서 문제를 잠깐 먼저 한번 비교 좀 하자. 자, 441번은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런 범위에 대하여 최소값을 GT라고 한다는 거거든. 그리고 그래프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441번 문제 우리 먼저 한번 풀고 갑시다. 자, x가 t보다 크거나 같을 때 최소값을 GT라고 하겠다. 자, 그러면 얘는 t가 여기 있으면 최소값이 얘죠. 맞아요? 그럼 이때는 최소값이 계속 이거 똑같이 따라와. 이렇게. 근데 내가 t를 이렇게 잡으면 최소값이 뭐야? 얘잖아. 그 말은 t는 이거일 때 y값은 이거야 된다니까. 그럼 t는 이거일 때 y값은 이렇게 따라와야 되니까 gt라는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따라온 얘가 gt였다라고 해서 열심히 그렸던 것 같아. 그치? 자, 근데 지금 이 문제는 x의 범위가 이렇게 간단한 형태가 아니라 x의 범위가 t부터 t 플러스 2까지 갈 때, 즉 구간의 길이 2짜리인 거야. 구간의 길이 2짜리인 게 이렇게 이동할 때 그때의 최대값을 GT라고 하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프 한번 형태 보자. 따라와. 자, 그럼 어쨌든 f의 최대값을 보는 거니까 f라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리 먼저 하면은 f'x는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요. 이걸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2에 x 마이너스 3 x 더하기 이렇게 나와서 그래프는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 이렇게 나와요. 그쵸? 자, 그리고 뭐 여기까지 뭐 굳이 찾자면 2대 1이죠. 그쵸? 얘가 2대 1인 거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3 찾아주셔야 돼요. 자, 그럼 잘 봐. 잘 봐. 지금 t를 여기서부터 이동시킬 거야. 자, 그럼 내가 t를 여기라고 해보자. 그러면 t 더하기는 대충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때 최대값은 언제야? t 더하기 2일 때지. 그 말은 t일 때는 최대값이 얘가 따라와야 되니까 t일 때는 최대값 얘가 이렇게 따라와야 돼. 이렇게. 얘가 GT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t가 여기서 조금 이렇게 이동하면 t 더하기는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이 그래프에서 최대값은 얘지. 그럼 x값은 얘인데 y값은 얘가 따라와야 돼. 즉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라와야 돼. 이런 식으로 따라와야 돼. 왜? t일 때 최대값은 얘니까 이 t의 x좌표에 따른 y좌표는 얘가 따라와야 되거든. 자,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붕 떠있을까를 생각해보면 봐봐. 얘는 구간의 길이가 2짜리야. 2짜리.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간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3일 때 생각하면 t가 마이너스 3이면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때 최대값은 얘죠. 그럼 마이너스 3일 때는 이때가 따르는 거야. 이게 최대값이니까. 그래서 그래프, GT 그래프는 일단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그래프가 사실은 그대로 평행이동한 거야. 다시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이 그래프를 그대로 평행이동시킨 거예요. 그대로 평행이동시킨. 됐니? 자, 근데 잘 봐. t가 이제 여기야. 그럼
그러면 t 더하기 2는 여기 찍히겠지? 요렇게. 그럼 최대값은 얘가 따라오는 거죠. 그쵸? 그럼 최대값은 이때는 이제 계속 얘가 따라오는 거야. 얘가 따라오는 거야. 언제까지? 이때까지. 왜? t가 여기면 t 더하기 2는 대충 여기고 여기가 1이에요. 경국점. 그러면 t가 여기면 그래프 이렇게 나오니까 최대값은 얘가 맞거든. 자, 근데 t가 여기서 조금 더 가면 그래프 이렇게 되지. 그럼 최대값은 뭐야? 그냥 얘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최대값은 이렇게 따라와. 이렇게 따라와. 그럼 여기서 잘 봐야 t가 여기 있으면 t 더하기는 여기 어디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최대값은 같을 때까지는 최대값이 맞아. 근데 여기서 t가 이렇게 내려가면 t 더하기는 여기서 이렇게 같아졌다가 t가 이렇게 내려오면 t 더하기는 여기로 올라가겠지.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다시 증가하는 거야. 얘하고 얘가 같아지는 점을 기점으로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지. 얘가 GT 그래프예요. 여기에 있는 얘를 이만큼 평이도시킨 거고요. 여기에 있는 얘를 이만큼 평이도시킨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따라가는 게 GT 그래프입니다. 그려놓으세요. 자, 그래프를 보셨으면 이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면 봐봐. GT라는 그래프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런 형태가 나오고요. 그쵸? 그리고 t가 마이너스 3부터 언제까지? 마이너스 1까지는 이러한 상수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1부터 여기는 뭔지 몰라. 알파라고 하자. 알파까지는 뭐 이런 애가 나오고요. 알파보다 크게 나왔을 때는 이런 애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GT라는 건 사실 이렇게 4개의 개형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지금 내가 궁금한 GT는 t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로 갈 때거든? 그럼 어떤 거야? 얘가 궁금하다는 얘기야. 얘가 궁금하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인데? 자, t가 여기 있어. 그럼 t 더하기 2는 이렇게 해서 그래프 이렇게 나오지. 맞아? 그러면 그때 GT는 뭐야? t 더하기 2겠지. ft 더하기 2지. 그치? 이때는 GT가 ft 더하기 2 합니다. GT가 뭐였는지 생각해. GT는 t부터 t 더하기 2까지에 대해서 최대값이 GT야. 그럼 t가 이런데 찍히면 t 더하기 2는 여기니까 최대값은 t 더하기 1 되잖아. 그래서 ft 더하기 2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됐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대로 평이도시킨 그래프라고 한참 얘기한 거야. 그게 식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래서 주어진 얘를 어떻게 써버릴 수 있냐면 ft 더하기 2라고 써버릴 수 있어. 자, 그리고 g-3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자. 자, g-3은 t가 마이너스 3일 때의 최대값이야. 그럼 t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되지. 이때의 최대값은 뭐야? 마이너스 1일 때지. 얘는 f 마이너스 1이야. 끝. 자, 그래서 얘를 풀기 위해서는 t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로 갈 때 t 더하기 3의 제곱분의 f t 더하기 2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이거를 이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 봐봐. 잘 봐. 이거 잘 봐. 그럼 이거 풀려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여기 분자도 0으로 갈 거거든. 그러면 여기 x 대신에 t 더하기를 대입한 다음에 분자를 막 열심히 정리해야 돼. 그럼 분자 정리하다 보면 t 더하기 3의 제곱이 있어서 약분한 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답이다. 근데 너무 복잡해. t 더하기를 대입한 다음에 언제 세제곱하고 제곱한 다음에 전개한 다음에 정리해. 오케이? 이럴 때 쓰는 게 로피탈이야. 선생님이 이거 대입해가지고 정리하는 건 안 해줄 거야.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로피탈 쓸 거야. 왜? 0분의 0꼴이니까. 자, 근데 내가 로피탈은 여기다가 미분한 다음에 0 대입,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분모가 아직도 0이 되죠. 그래서 한 번만 미분할 게 아니라 분모분자를 2번 미분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2번. 자, 그러면 여기 한 번 미분하면은 2배의 t 더하기 3 이렇게 따라오고요. 요거 미분하면은 f 프라임 t 더하기 2. 그리고 안에 있는 거 미분하면 1이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냥 얘가 되는 거야. 얘는 상수니까 가만히 있고. 근데 이 상태로 마이너스 3을 대입해봤자 아직 분모 0이라고. 그러니까 로피탈을 한 번 더 써. 한 번 더 미분해.
한 번 더 미분하면 2분의 f 2' t 더하기 2. 그러면 t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2분의 f 2'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이거 두 번 미분하시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답이 마이너스 계산 생략 답이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계산이 복잡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대입한 다음에 정리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로피타를 써버리면 간단하다. 그죠? 자, 460번. 자, 일단 fx는 최고 차함계수가 1인 4차함수라고 나왔고 문제에서 g'3을 구하라고 그랬어. 오케이? 천천히 가봅시다. 자, 일단 민철아, 얘가 의미하는 게 뭐죠? 뭐에 되겠지? 얘는 1에 대해 대칭. 이거 보면은 x는 1에 대해 대칭이다. 자, 그럼 4차함수인데 1에 대해 대칭인 4차함수를 생각하면은 물론 이런 거 있겠지만 이렇게 허접한 건 애초에 그냥 제껴. 알겠니? 4차함수인데 1에 대해 대칭인 거는 당연히 이렇게 생긴 거 생각해 주셔야죠. 일단 이거야. 자, 그 다음 이제 나중 거는 천천히 해석하셔야 되는데 갈게요. t-1부터 t까지에서 즉 얘는 x의 범위가 t-1부터 t까지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야. x의 범위가 구간의 길이 1자리가 구간의 길이 1자리가 이렇게 이동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fx의 최소값을 gt라고 하겠대. 자, 그러면 저놈을 내가 여기서부터 구간의 길 1자리를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잖아. 그러면 최소값이 언제야? t-1부터 t까지면 최소값이 t지 지금은. t-1부터 t까지는 최소값은 t지. 그럼 계속 이렇게 이동시켜. 그럼 계속 t일 때가 될 거 아니야, 최소값은. 맞니? 맞아? 자, 근데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해서는 gt가 상수함수가 나오네. 상수함수. 그러면 언제 상수함수가 나오는지를 생각해봐. t가 어디에 있어야지 상수함수가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봐. t가 대충 여기 t-1이 있고 여기에 t가 있으면 최소값은 얘가 따라오겠죠.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t-1부터 t가 이렇게 가면은 최소값은 얘니까 또 이렇게 따라오겠죠. 상수는 여기서 분명히 상수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니? 근데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해서 상수함수에 그럼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걔가 이 범위에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너네가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헷갈리면 써놔. 일단 여기서 얘가 의미하는 건 얘는 x범위죠. 왜냐면 얘는 fx 이렇게 따라오니까 쟤는 x범위야. 자, 근데 얘는 x범위야? 아니지. 이놈에서 gt를 보니까 얘는 t의 범위야. 이건 t의 범위야. 자, 그럼 다시 읽어. 이걸 어떻게 읽을 거냐면 t가 마이너스 2부터 이동해서 t가 마이너스 1까지 갈 때는 상수함수가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t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갔을 때는 상수함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대충 여기 어딘가 있고 그치? 그 다음 t-1부터 t까지의 범위니까 마이너스 1은 뭐 여기 어딘가 대충 있겠지? 그치? 근데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상수함수가 나와야 되니까 봐봐. 언제까지 상수함수가 나오냐면 t가 딱 여기 오면은 그때까지 최소가 얘인데 t가 여기서 조금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최소값이 얘로 바뀌죠. 맞아요? 상수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가 딱 여기 올 때까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 점이 뭐라고 주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1까지 해석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주고 있는 거예요.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상수함수가 나타났으니까. 됐니?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할 수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 1에 대해 대칭이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는 2c가니까 3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fx의 형태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fx의 형태. 자, fx의 형태를 잡아보시면 최고 차원 계수는 1이고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이고 3에서 중근이게끔
3에서 주어있게끔 더하기 k 여기 k라고 잡으면 되지. 이렇게 fx의 형태를 잡을 수 있고요. 오케이? 그에 따른 g'3을 보여주시면 답입니다. 잠깐만. 최소값이 좋지. 자, 그러면 g'3이 의미하는 게 뭔지 f로 바꿔봅시다. f로. 자, 그럼 일단 gt를 구해야 돼. gt. 근데 t가 3일 때 gt를 구할 거야. 자, 그럼 t가 3이면 2부터 3까지 보는 거죠. 자, t가 3이면 2부터 3까지가 있는 대충 여기 있어. 2부터 3까지 이렇게 생겼어. 그치? 근데 그때 최소값은 뭐야? 3일 때가 최소죠. 따라오세요. 오케이? 그래서 GT G3은 뭐 F3이랑 똑같다니까. GT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얘들아. 다시 G'3은 어쨌든 T가 3일 때를 보는 거잖아. 그러면 T가 3일 때는 2부터 3까지 해서 최소값인 거니까 그냥 F3이라고 읽을 수 있겠지. 2부터 3까지 해서 최소값을 이 3일 때니까. 그래서 이 G'3을 그냥 F'3이라고 읽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요거 미분한 다음에 3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 됐죠?